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프라의 고사장입니다. 자, 우선 부품을 다 절단을 했고요. 일단 간단하게 끼우면서 기본 가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품 수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되게 쉽게 그냥 끼워서 조립할 수 있고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ABS 재질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접합선을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합선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ABS 본드가 접합선 수정용으로는 절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꽉 눌러서 본드가 삐져나올 때까지 이렇게 된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본드가 많이 삐져나와야지 나중에 요거를 깎아낼 때 틈이 없이 잘 수정이 됩니다. 자, 순간접착제가 마른 부분은 이렇게 줄질하고 사포질을 이용해서 접합선을 완벽하게 수정을 해줍니다. 약간의 틈이 보이긴 하는데 뭐 요정도면은 그냥 쓸만합니다. 근데 순접 같은 경우는 걸쭉한 타입은 이런 식으로 붙이기 전에 일반 수지 접착제를 쓰듯이 미리 발라놓고 결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되게 묽은 순간 접착제는 스며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합을 해놓고 흘려 넣는 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 제품은 역시 기본적으로 스냅시 킷이긴 하지만 조금 헐렁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ABS 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요 포탑의 요 해치 뚜껑 부분이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게 돼 있긴 한데 약간 좀 애매한 관계로 그냥 저는 고정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개인 취향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열어놓을 일이 딱히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완전히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부 디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열어서 뭐 득이 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부품들은 뭐 그냥 조립을 해도 되는데 너무 헐렁하거나 좀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ABS 시멘트를 이용해서 접착을 완전히 해버렸습니다. 물론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을 해도 되는데요. 순간 접착제가 너무 빨리 굳어서 잘못 결합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ABS 본드가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자, 이 제품은 스냅시 킷이지만 너무 강하게 조립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개조를 통해서 조금 더 헐겁게 조립이 되도록 손을 좀 봐줬습니다. 핀들을 이렇게 가공을 살짝 해주면은 나중에 도색할 때 분해하거나 조립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가공을 해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캐터필러 부분을 껴주는데 가조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텐션이 좀 많이 강합니다. 이게 너무 좀 뻑뻑하게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약간 파손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대략의 조립이 끝났으면 이제 먹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먹선을 넣으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힘이 강하게 물리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서 먹선을 흘려주세요.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에서 먹선을 넣으실 때는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힘이 너무 많이 받는 부분은 분해를 한 다음에 먹선을 넣고 나중에 지우신 다음에 조립을 하는 걸 반드시 권장드립니다. 이 부품 파손이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이 먹선을 지울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나멜 신나가 이 부품이 강하게 좀 텐션이 먹는 부분에다가 흘려 넣으시면은 닦을 때에도 잘못하면은 파손될 수가 있어요.
기관총 부분에 끝에 구멍이 안 뚫려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살짝 디테일업을 해서 조금 더 총알이 나갈 것처럼 개조를 해줍니다. 자, 구멍 파준 부분에 먹선을 넣고 이렇게 닦아내시면 확실히 구멍이 뚫리죠. 자,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한 디테일업입니다. 자, 이제 먹선 부분을 분노의 면봉지를 이용해서 싹 청소를 해줍니다. 깨끗하게 닦아내시고요. 이게 면봉이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핀셋으로 솜을 살짝 찢어서 닦아주시면은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요게 스케일 모형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대부분 조립을 해놓고 먹선을 넣기 때문에 건프라하고는 좀 다르게 되게 좁은 부분에 먹선을 닦아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되게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략 완성이 됐네요. 좋아. 자, 이제 습식 데칼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칼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부담 없이 간단하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데칼이 한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에 들어있는 데칼은 뭐 질이 뭐 괜찮은 편입니다.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고요. 딱히 뭐 곡면이나 붙이기 힘든 부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마크 소프터 같은 거는 뭐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쉽게 적당히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차에 캐터필러를 도색을 해줄 건데요. 녹슨 색깔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블랙이랑 레드랑 뭐 옐로우 정도 살짝 섞어서 레드 브라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냥 블랙이랑 레드만 섞어서 만들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진한 젓갈색을 만들어준 다음에 캐터필러에다가 신나를 좀 많이 타서 먹선을 넣어주듯이 칠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요건 이제 먹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묽게 희석해서 바르신 다음에 에나멜 신나로 열심히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에 음각 부분만 남겠죠. 너무 홀라당 닦진 마시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먹선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드라이 브러싱을 할 겁니다. 밝은 녹색을 만들어 준 다음에 전차 표면에다가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게 똑같은 색은 아닌데 제가 지금 녹색이 없는 관계로 그냥 국방색에다가 흰색을 많이 타서 만들었는데 뭐 녹색이 있는 분들은 녹색에 화이트를 타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 색 자체가 워낙 밝기 때문에 정말 밝은 색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살짝만 해주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네, 드라이 브러싱을 1회 정도 해준 다음에 화이트를 더 많이 탄 다음에 더 밝은 색으로 살짝 더 밝은 데를 드라이 브러싱 한 번 더 해주면 더 입체감이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자, 특히 요 핸들 손잡이 자, 뭐 이런 일은 뭐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뭐 별거 아니죠. 네, 양쪽에다가 다시 이렇게 구멍을 좀 파준 다음에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으시고요. 런너를 늘려가지고 여기에 맞게 꼽아주시면 간단하게 보수가 됩니다. 철심을 박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황동선 같은 걸 잘라서 뭐 박으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힘이 많이 받는 부분 자체가 아니라서 그냥 남는 런너로 늘려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주면 간단하게 보수가 됩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 시간입니다. 리얼 터치 마카 똥색을 이용해서 그냥 뭐 이렇게 녹이 흘러내린 듯한 뭐 이런 느낌을 그냥 대충 그려줍니다. 이게 뭐 틀리면은 뭐 그냥 알콜로 홀랑 지우면 되니까 정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막 대충 그리세요. 그냥 녹 흘러내린 느낌으로 적당히 대충 해도 그냥 이 웨더링이라는 거는 특히 전차 쪽에 하는 웨더링은 그냥 대충 지저분하게만 하면은
아니 그냥 뭐 원래 그냥 그럴싸해 보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마른 면봉으로 대충 문질러 주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뭐 작은 팁이라면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데다가 주로 이제 넣어주면은 약간 모서리에 녹이 쓴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훌륭하죠.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자, 이 몸통 쪽도 이런 식으로 모서리 진 부분이나 이런 데 위주로 대충 그어줍니다.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아주 광택 플라스틱 표면이 아니면은 뭐 그냥 탑코트 뿌리지 않고 대충 그냥 리얼터치 마카로 이렇게 그리고 면봉으로 그냥 적당히 문질러줘도 그냥 그럴싸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에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아주 귀찮을 때 딱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작업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짬이 남아서 잠깐 뭐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자면 제가 취미로 오토바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관련된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지금 수익도 안 나고요. 그냥 순수하게 재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혹시 그걸 또 보시고 또 이거 또 벙커프라 프라모델 전문가 아니야? 오토바이로 전향하냐? 뭐 오토바이 유튜버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얘기 드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프라모델이 훨씬 재밌어요. 근데 이제 투어 같은 데 가고 이럴 때 영상 찍고 이러면 뭔가 올리고 싶은데 뭔가 좀 올릴 데가 없고 좀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그냥 취미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번 작업에 활용 점정. 네, 다이소에서 파는 요 스펀지 수세미 좀 두꺼운 놈이 좋은 것 같아요. 요걸 그냥 적당히 찢어다가 아까 만들었던 캐터필더에 바른 그 녹색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적당히 찍어가지고 너무 묽은 거보다는 약간 걸쭉한 게 좋더라고요. 네, 모서리 위주로 이렇게 콕콕콕콕 적당히 찍어주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녹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치핑이죠, 치핑. 근데 이게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귀찮아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귀찮게 내가 왜 예전에 손으로 그렸나 모를 정도로 앞으로는 은근 많이 써볼 생각입니다. 이거 아주 쓸만해요. 일단 빠르고 편합니다. 아유, 전에 그냥 손으로 그리려니까 눈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걸로 대충 막 두드리니까 그냥 뭐 랜덤하게 그럴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약간 리얼한 것도 있고. 자, 무광 탑코트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 프리미엄 탑코트가 장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만 비싸고 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광택이 통일이 되니까 되게 플랫하고 느낌 좋죠. 자, 이제 캐터필더도 다시 껴주고요. 요거 근데 끼는데 애가 좀 뻑뻑해서 항상 주의하세요. 이게 좀 바퀴 부러질까봐 살짝 겁나더라고요. 이게 잘 늘어나지 않는 재질이라 조금씩 늘리면서 조심조심 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체랑 하체를 조립을 하고요. 역시 캐터필터가 들어가야지 탱크는 탱크답네요. 자,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노력 대비 전 솔직히 요번 작업에는 진짜 아이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좀 설렁설렁 했는데 역시 밀리터리류는 적당히 더럽게만 하면은 그냥 중박은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요정도 결과물이면 뭐 DP용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뭐 웨더링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쇼타임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번거프라의 고사장입니다. 요번 시간은 제가 좀 딴 걸 만들어 봤어요. 네, 뭘 만들었냐, 바로 요거죠. 네, 요 탱크입니다, 탱크.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메탈 슬러그 탱크도 만들어서 한참 탱크에 약간 좀 이렇게 뽐뿌가 좀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 협찬을 해주신 사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요 탱크는 월드 워 툰즈라는 게임에 나오는 탱크입니다. 자, 조금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요 녀석은 일반 탱크 칼라가 아니라 스페셜 칼라 버전으로 이렇게 약간 좀 여자친구한테 선물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러시아 전차라 러시아 불곰이 여기 이쪽에 불곰이 있는 것 같은데 곰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에 메탈 슬러그 만든 거랑 비교해 보면은 동일한 사이즈예요. 확실히 얘가 좀 세 보이긴 하네요. ABS 재질로 돼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ABS는 이제 무수지 접착제로 접착을 할 수도 없고요. ABS 본드를 이용해서 접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접착할 부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좀 약해 보이는 부분을 접착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접합선 수정하는 게 좀 골치 아프다는 거. ABS 본드는 좀 난해하긴 하고,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 포신 부분에 접합선은 수정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티는 뭐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캐터필더 부분이 고무로 돼 있어서 도색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약간 캐터필더 고무 부분 도색이 다 되는 재질로 나와 있습니다. 이 캐터필더가 좀 바퀴를 세게 조이고 있어서 어떤 분 얘기에 따르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끊어졌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일단 뭐 많이 들어본 바는 없긴 해서 아직은 실제 제가 요걸 지켜봐야지 정확한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빼서 도색하는 걸 좀 권장드려요. 이게 당겨진 채로 도색을 하면은 아마 신너가 침투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재질을 파손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가급적이면 캐터필더 도색도 분해하고 나서 도색하고 나중에 끼우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BS 재질 특성상 신나에 취약한 거 아시죠? 먹선을 넣으실 때 가급적이면 부품이 이렇게 결합돼서 힘이 받는 부분에는 타미야 그 먹선 도료를 그냥 막 넣지 마세요. ABS 재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조립을 하기 전에 먹선은 전부 넣고 신나로 닦아내는 작업을 한 후에 조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부품 수도 되게 적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귀엽고, 특히 이 스페셜 컬러 색깔 같은 경우는 되게 예뻐서 여자친구한테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드라이 브러싱만 해주고 먹선 넣어주고 데칼 붙이고, 네, 리얼 터치 건담 마카를 이용해서 녹물이 흘러내린 효과만 정말 간단하게 표현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가 까진 치핑 작업을 좀 해줬는데, 손으로 좀 이렇게 찍어 붓으로 그리는 방식을 하다가 귀찮아서 스폰지로 그냥 찍어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확실히 편하고 그냥 쉽습니다. 이 스폰지 치핑 생각보다 괜찮네요. 내가 왜 이걸 안 쓰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쓸만합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네, 많이 눌러주시고요. 최대한 그냥 좀 힐링 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부품이 많은 건프라나 아니면 뭐 기타 스케일 모형 같은 거나 뭐 여러가지 개조 작업, 프라모델을 만들다가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그냥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만드시면은 되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중국제 킷을 만드느라고 이 내상과 외상을 전부 입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지쳐서 아주 재밌게 만들었던 그런 킷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